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몇 년간, 3년간 제 수업에서 최고 답안을 도맡아서 해주셨던 분이셨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1회 노무사 시험 합격한 이경애입니다. 총 수험 기간은 4년 정도 되고요. 이지혜 노무사님 강의는 3년 동안 노동법 수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학기는 한 2년 정도 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경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공부에 스며드는 방법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느려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수어명 인간으로 자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건데요. 이때 공부 습관을 어떤 식으로 들여가시기 시작을 하셨나요? 이제 제가 공부 습관에 관한 거는 저는 보통 목표를 정하면 이제 그 목표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되게 수험 기간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강제성을 좀 부여하려고 스터디를 좀 많이 했던 편인데, 오후 그 11시, 그리고 또 오전 10시 때가 이제 잠도 많이 오고 좀 해이해지는 시간이라서 좀 통화 스터디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고정된 시간대에 오늘 하루 동안에 뭐 좀 프로젝트식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잘 마치면 내가 실력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겠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스터디 하면서 좀 실력을 좀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통화 스터디도 하시고 대면 스터디도 하셨었나요? 대면은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통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구루미 같은 네. 줌 어떤 화상 어플 이용을 그런 걸로 했었고, 이용하셔가지고서 네. 그리고 통화로 보통은 통화 스터디, 뭐 줌 스터디, 이렇게 쓰기 스터디 이런 방식을 좀 택했습니다. 그때 스터디 하셨을 때 참석률은 뭐 사람들이 좋았었나요? 어떻게? 아, 보통 제가 좀 스터디를 좀 주도를 해서 좀 만든 편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스터디 주도적으로. 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음, 했었고, 근데 많은 인원을 모으진 않았고, 저는 통화 스터디는 마음 맞는 분들이랑 네. 이제 노동법, 인사 이렇게 두 과목은 거의 뭐 1월부터 그냥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무사님이 점수가 사실 유예 때부터 딱 그 합격권까지 가셔가지고서 계속 좋은 점수가 노동법에서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답안 쓰시는 법을 좀 빨리 익히신 케이스 같아요. 각각 그 답안 점수가 어떻게 되셨었죠? 노동법 점수가? 노동법이 이제 3년 동안 제가 처음에 그 동차 때는 좀 다른 강사님 수업 듣고 그때는 좀 감을 못 잡다 보니까 55점을 받았는데 이제 이재 노무사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첫 시험이 한 60점, 그러고 이제 62, 63까지 이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쓰는 법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또 빠르게 성장을 하셨던 케이스기도 해가지고서. 네, 답안 연습이 이게 사실 저희는 또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네. 사실 수험서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최대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약간 요약을, 그러니까 셀프로도 하시고, 그리고 요약한 것을 보기도 하셨던 네, 거라고 맞아요. 있을까요? 결국 어, 똑같은 어떤 책을 반복해서 보면 외워지는데 네. 이제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보고 있고 이러면 좀 외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답안지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수험서도 좀 바꾸려고 너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네. 가공을 보통 그러면은 다른 서브로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책에다가 조금 그 표현을 바꿔보는 식으로 하셨었어요? 이제 보통은 사례집이랑 그 서브노트를 같이 이제 펴서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사례집에 있는 논점의 정리랑 그리고 사안의 적용 같은 거. 네, 사안의 적용을 좀 써야 될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흐름이 있게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서브노트에다 옮기는 게 네. 이제 단거나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었고, 네네.
그리고 약간 노동법 쪽 자측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사실 노동법 점수는 유해, 헌동차, 헌유해까지 모두 60점을 넘겼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헌동차나 유해 시설의 공부가 더 지겹다라고 볼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 나는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 대처를 하셨었나요? 아, 이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지금 이게 1년의 커리큘럼은 똑같다 보니까 이게 네. 사람이 지루해지고 좀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작년 1기 그 노동법 시간에 그 모의고사 첫 문제를 받았는데 예전에 최고 답안을 했던 그 논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쓸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좀 적 시간 내에 이렇게 다 적었는데 이제 채점하고 나니까 제 답안이 최고 답안이 아니고 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최고 답안을 받았던 점수였 한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험 봤었는데도 그래서 좀 그때 이제 다시 든 생각이 이제 특정 강사님 이제 모의고사 잘 푸는 게 다가 아니라 좀 어느 강사님 모의고사를 풀어도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뭐 이번 이제 마지막 1년 목표가 되겠구나. 그냥 한 줄이라도 좀 잘 쓰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좀 다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게 네. 풀었던 문제를 실패해봤다라는 네, 거. 그게 그렇죠. 좀 네. 그러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노동법 학습하셨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제 노동법이 좀 아무래도 논점이 좀 정형화되어 있긴 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좀 안 보고 사례집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관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답안지 쓰나 약간 답안지만 막 보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왠지 익숙해진 문제가 있고 네. 내가 배웠던 것이 바로 이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의 흐름도 좀 고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네. 조금만 이렇게 뒤틀리면 답을 틀리고 좀 이랬던 네. 게 많아서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많이 접해 보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타 강사님 모의고사도 좀 보고 네. 우리 사례집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셨었던. 그러니까 사실 저희 노무사님 답안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었어요. 사실 노무사님보다 앞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노무사님 답안을 또 언급하셨던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네. 일단 특히 논점의 정리랑 사안의 적용이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돋보이는 답안들을 많이 써주셨던 경우라서 혹시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신지. 이제 저희 시험이 또 저희가 쓴 걸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첫인상에서 그 논점의 정리를 먼저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논점의 정리 때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걸 좀 일부러라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좀 답안지를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서브노트에 이렇게 논점의 정리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돋보일 만한 키워드가 있나 이런 거 좀 미리 생각을 해서 이제 책에다 좀 단권화를 해놓고 그게 이제 좀 답안지에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채점을 하다 보면은요, 확실히 제가 기대하는 단어들이 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되게 욕심껏 잘 올려주시면서도 또 과하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절제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네. 맞아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또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네. 없는데, 논점의 정리 때는 또 사실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러내면, 이게 또 문제가 나중에 다시 사실관계 읽어봤을 때 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좀 난감해져요. 논점의 정리 때 내가 방향을 맞다고 생각하고 다 적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사실관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거나 하면 좀 당황했거든요. 어떻게 네. 수습하지부터. 맞아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좀 없는 문제는 오히려 좀 절제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논점의 정리만 적으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밸런스를 엄청 잘 잡아주셔가지고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욕심을 어떤 식으로 내셨는지, 어떤 마인드로 적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아, 그 사안의 적용이 제가 이제 또 수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좀 한 페이지는 써야 된다. 네. 일단은 막 드립다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처음에 저도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이거를 막 한 페이지로 막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목차를 좀 나누고 그 목차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사실관계를 최대한 끌어와서 또 네. 끌어와주고 그리고 맞는 판례에 대한 문구까지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네. 이렇게 적을 때 좀 아,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안의 적용이 길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다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길기 때문에 또 지저분해지는 답안들이 음. 있었었는데 그걸 좀 막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도 한 번씩 필터링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보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 네네. 키워드와 이 사실관계를 매칭하고 그리고 총평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을 또 만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방법은 사실 그 수업 시간에 네. 이진호 원장님이 이런 것에 좀 탁월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좀 저도 그렇게 사안의 적용까지 사실 도식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네. 보통은 판례는 막 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쵸, 암기를 위해서라도. 네, 그렇게 그렇게 판례만 공부를 하고, 사실 사안의 적용을 미리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공부 방법을 좀 나중에 알게 돼서, 이게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알게 돼서, 그렇게 도식화를 미리 해놓고, 그거대로 좀 답안을 좀 작성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답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불이타성의 문제가 별로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합격자가 많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수험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불이타 대비를 하셨을 거예요. 네. 불이타 대비는 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저는 이제 노동법은 사실 ABC급을 알려주시지만 저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네.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있는 좀 2페이지, 몰라도 2페이지는 적을 수 네. 있는 정도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일단은 어떤 문제는 불이타다 뭐 이런 걸 네. 딱 구분을 하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아예 모르는 논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 그런데 사실관계를 제가 만약에 오인하면 그게 네. 이제 저한테는 불이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좀 미리미리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좀 네. 시간이 있는 수험 기간 때 좀 읽어놓자 이런 생각으로 좀 내가 논점 파악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체크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강약 조절은 그럼 어떤 식으로? 아, 강약 조절이요? 네.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고, 네. 실제로 좀 작년은 되게 최신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네, 유난히 맞아요. 많이 나왔던 해라서, 네. 실제로 시험도 최신 판례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그렇죠. 같고, 이번에. 네. 약간 핫한 판례들이긴 한데, 근데 또 작년이나 올해 그 당해에 나왔던 그 판례들이 바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정도의 뭐 불안한 마음에 이제 뭐 네. 선생님 너무 모의고사 다 공부가 되고 나서 뭐 타 선생님도 모의고사도 좀 체크하면서 네. 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파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3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다른 강사님만 가르치는 주제도 없고 네. 선생님이 다 다뤄주시고 있고 오히려 저도 스터디하면서 타 선생님들 수강생분들이랑 소통을 그래 조금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논점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항상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험생분들께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좀 당장의 앞에 펼쳐진 게 GS 1기와 2기 사이의 방학 기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기가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그 방학 기간에는 네. 좀 회독을 하는 어떤 성공 경험 이런 걸 좀 네. 많이 쌓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우리 시험 범위가 시작이 있듯이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지 제가 좀 마음이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른 합격생분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2기 때가 또 1차 시험이 좀 임박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시기 만약에 이제 또 시험 1차 시험이 또 필요한 분들은 또 1차랑 2차 비중을 5대5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저는 그래도 1차를 안 봐도 되는 시점이었어서 그 이제 방학 기간에는 좀 GS 1기 그 강의기에서 참고를 해보니까 한 8등분 정도로 책을 나누면 이제 하루 할당량 정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학 기간에 서브노트랑 노동법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랑 사례집 같이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사례집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사안의 적용 그리고 논점의 정리 이 부분을 서브노트에 좀 요약해서 옮겨 적는 식으로 단거나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DS 2기 때가 자료가 훨씬 그 GS 자료가 훨씬 많아져서 이제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자료들 중에서 좀 취합을 해서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좀 추가할 부분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그런 단거나 작업을 했습니다. 네.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복된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네. 사실은 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2기 시험 문제나 고난이도 시험반 그리고 3기 문제를 저는 조금 어려운 맛으로 내고 있어요. 약간 정규 시험은 신라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고난이도 시험은 약간 불닭볶음면 같은 난이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라는 게 제 의도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이제 내가 이 답안지를 강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부터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되게 답안 채점 받고 나면 되게 내 답안지가 되게 실망스럽고 형편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가 어려울 때는 저는 1시간 15분을 넘겨서 막 30분씩 더 꾸역꾸역 막 쓰고 이렇게 제출을 했던 적도 네.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그런데도 또 네. 나는 이걸 써야 된다 계속 이런 약간 악착 같음으로 이렇게 막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제가 비참하더라도 도망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강사님이 답안지 채점해 주시는 것을 피하지 말고 또 사실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걸 다 발견을 하는 게 좀 모의고사의 목적인 것 같아요. 경험치를 쌓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완성한 답안지가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렇게 좀 더 나은 실력이 되지 않았나. 좀 그래서 고난이도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잘 보신 쪽이긴 하지만 모의고사를 잘 못 보셨던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쵸. 저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나 이렇게 실제로도 좀 논점 일탈, 그 모의고사 볼 때 논점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아예 논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그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해설지 받으면서 약간 논점 잘못 잡은 사실도 알게 되면 오히려 또 충정요법으로 충격요법으로 삼아서 네, 충정요법으로 관리를 기억이 또 잘 나더라고요. 네. 내가 이런 데서 실수를 했구나 이러고 또 기억이 나고 사실 그런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서 그 수강이라던가 그 응시 그 시험 응시는 아니고 그 모의고사 응시를 추후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네. 그게 또 늘 나오지만 강사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네, 안 하는 게 좋겠지요. 저도 네. 한두 번 정도를 내담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형편이 없어서 채점을 못 받겠다 싶어서 제출을 안 했는데 또 선생님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또 계셔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대형 강의와는 좀 네, 다른 소수 점이었던 것 강의에. 같아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기는 전범위 모의고사다 보니까 진짜 수험생분들 부담이 엄청 커요. 그 3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3기를 또 저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회독을 할 어떤 실력이 안 되면 이제 계속 버겁기만 하고 그때 가서는 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2기 때부터 회독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회독 연습 자체를 2기 때 조금 해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3기를 3기 때 대비하는 대비하는 그 2기였어요. 2기를. 네, 이게 3기를 대비하려면 이제 개별법 부분 한 3일, 집단법 부분 3일 이런 식으로 분량을 소화해 내야 했었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네, 하시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계량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2기 때 이렇게 회독에 걸리는 총 시간 같은 거를 좀 측정을 하고 두 번째 회독할 때 또 얼마나 내가 시간이 줄어드나 1회독을 하는데 이런 걸 좀 측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통화 스터디를 만약에 했다면 통화 스터디 원과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한 뭐 20시간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통화 스터디 시간이 제 회독 시간이 된 거였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회독에 걸리는 시간 측정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몇 시간만 투자하면 1회독 되겠구나 이게 좀 예측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보셨던 거네요. 네, 대략 근데 몇 회독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거의 좀 이게 1회독의 횟수를 네. 처음에는 1회독 하는데 한 10회 정도? 네. 통화 스터디 10번 정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한 아니다. 네. 한 3주에 1회독 처음에 네. 시작을 해서 뭐 2주에 1회독 한 10일에 1회독 나중에는 네. 개별법 집단법 3, 3일씩 2, 13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네,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도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생각난 질문인데요. 네. 2기 때 약간 그 진도만큼을 딱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하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가지고서 회독하고 그 진도를 한 번 더 보는 것 중에 약간 후자가 더 나은 공부 방식이긴 해요. 근데 그 방식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었나요? 보통 이 2기 때도 네. 사실 전범위 시험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앞에 개별법 하고 있을 때는 집단법 다 기억이 안 나고 네, 집단법 그렇죠. 할 때는 네, 개별법 기억 안 그런 나고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제가 생각한 방법은 네. 월화수목금이 있으면 저는 네.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이전 주 거를 복습하는 네. 시간을 가졌고 수목금 때 이번 주 시험을 대비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한 복습과 예습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월화는 뭐 예습하는 네. 느낌 그리고 수목금은 이제 복습하는 이번 식으로. 주 모의고사 네. 대비하는 식으로 시간을 좀 분배했습니다. 네. 근데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음. 결국에는 복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제가 지켜보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시험 직전 한 달이라고 하는 거. 그 한 달은 어떤 식으로 보내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쵸. 제가 뭐 2달 전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전이 막 더 엄청난 뭐 어떤 기적을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네. 들어서 저는 좀 비슷한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시기 한 달 그 전 시기가 굉장히 회독이 지루하고 그렇죠. 눈도 아프고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한 시기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회독의 지루함을 좀 없애려고 이제 회독하는
하면서 제 목소리를 좀 녹음을 네. 미리 해놨었고, 그래서 뭐 해독만 해독이고 읽는 것만이 해독이 아니라 듣는 것도 저는 해독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만약에 한 챕터당 한 20분 정도 녹음이 됐으면 네. 이제 그 많은 페이지들을 내가 보려면 한 20분 걸리구나 이런 걸 좀 네. 예측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네. 가능한 방법이 있고 되게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랬어요. 저 혹시 그 각각의 한 달에 대해 가지고서 수업, 그러니까 동차부터 유해, 헌동차, 생유해가 있을 거예요. 네. 각각의 한 달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인상 같은 게 남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한 동차와 유해 때는 네, 한 달 전이 굉장히 힘들었고 네, 이걸 이제 막 만약에 한 1회독을 다 해도 이게 내가 그냥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건지 정말 외운 걸 네. 다시 복귀하는 건지 좀 확실히 구분이 안 서는. 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하루 전에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다 못 읽고 그냥 시험장 들어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헌동, 헌유회 이 시기 때는 네. 일단 좀 특히나 그 헌유회 때는 네. 내가 한 3시간 몇 분 정도를 쓰면 이 책 한 권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마음의 안정이 들었었고, 그런데도 이제 시험 전날은 좀 잠이 안 오는 그런 그렇죠. 시험 시기였습니다. 전날은 워낙 힘들 수밖에 없어가지고서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전날 못 잘 걸 대비를 해가지고서 그 전주에 많이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맞아요. 하루 정도 못 자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일주일 못 자면은 영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일주일 전엔 잘 주무셨었나요? 저는 사실 잠은 좀 잘 괜찮으셨어요? 자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계속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려 했어요.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네, 똑같이 그냥 책상에 앉아 네, 있고 계속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네. 갑자기 무리를 해서 공부를 했을 때 오는 어떤 압박감 이런 게 좀 무섭기도 했고, 네. 항상 내일이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 실험이다. 네, 되게 좋은 내일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공부 방법 일반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공부 루틴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좀 집에서 한 4시간, 5시간을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독서실에서 또 남은 공부 6시간, 7시간 정도를 네. 하는 식으로 좀 장소를 좀 바꾸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이제 구름이 라는 네. 그 어플을 켜서 좀 기상 스터디 겸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졸렸던 시간대인 오전 10시랑 네. 그리고 오후 11시 이때 하루의 공부 시작과 마무리는 통화 스터디로 이렇게 딱 네. 배정을 좀 해놨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루틴이 강제적으로 잘 짜진 편이었었네요. 네. 제가 가장 취약했던 어떤 시간대를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약속을 잡아서. 네, 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스터디로 네. 좀 배정을 했습니다. 졸리지 않게. 네. 아, 그리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MBTI 어떻게 되세요? MBTI요. 네. 제가 수험 루틴하고 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관련이 해서.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수험 기간에는 네. ISTJ였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수험에 적합한 그렇죠. MBTI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ISFJ로 이제 네. 좀 논리적이지 않은 F 공감을 감성적이 잘하는 되셨군요. 감성이 좀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네. 시험 때는 감성이었었고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본능을 거스르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 루틴을 따다다닥 짜서 하는 것이? 네, 왜냐면 저는 좀 계획적이긴 했어도 네. 좀 생각보다 잠도 좀 오고, 음. 그리고 좀 저는 누구와 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더라도 좀 네. 다른 상대방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대면 스터디는 좀 안 하더라도 네. 비대면으로라도 나와 같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네.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래도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었네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 그리고 약간 공부하셨으면서 이거는 시행착오였다 싶으신 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각각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시행착오가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판례를 무작정 외우고 나서 네. 외우는 게 이제 노동법의 우선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되게 시행착오가 컸고요. 네. 보통 암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암기를 하는 법 이런 게 생각보다 직관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답안지를 쓸 때. 그래서 좀 괜찮았던 방법이 일단은 결론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고 이제 논거의 개수만큼을 좀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논거의 개수만큼은 좀 지켜서 이렇게 네. 답안지를 작성하려 했는데 이 방법이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내가 결론을 쓰고 논점의 개수만큼은 다 적다 보면은 네. 그냥 딱 봤을 때 답안지의 틀이 좀 완성되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조금 막 문구가 부실해도. 특히 두갈식 판례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요새 판례들이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나열할 때, 그럴 때 확실히 다 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 공부를 하시는 타입 중에서 암기가 돼야지 이해가 되시는 분 타입이 또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타입이 있어요. 네. 어느 쪽에 가까우셨었나요? 저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네. 좀 암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막 무작정 암기하는 식으로 노동법을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항상 좀 노동법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답안지를 쓸 때도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싶으면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것들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이걸 네. 적고 나서 이걸 적어야지 좀 약간 좀 마음의 안정이 오는 네. 좀 그런 약간 납득이 가야 네, 되는 그런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음. 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괜찮았다 싶으셨던 것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분량 조절이 네. 제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분량 조절이 좀 어려웠던 영역이었는데요. 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써보는 방법도 있고 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좀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이것도 네. 좀 녹음을 활용해서 음. 내가 한 1분 정도 말하면 책에 있는 내용 1분 정도 말하면 답안지에는 이 정도 페이지 나오겠다 네. 이런 걸 좀 또 측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 수업 기간에 보면 생각보다 1분 정도 얘기하면 딱 한 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루하지 않은 공부 방법들을 많이 또 개발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답안지가 결국 답안지가 저는 좀 교수님이랑 좀 소통하는 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교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너무 지루하게 작성을 하지 않으려면 좀 문단별로 한 4-5줄 이런 식으로 네. 좀 끊어가려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야지 좀 읽어주실 거라는 네. 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가독성도 많이 신경을 쓰시기도 하셨던 게 또 느껴졌었어요, 저도. 그리고 답안 관리하셨을 때 동영상으로 관리하셨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 노동법은 한 12페이지 정도 네. 쓰게 되고 나머지 과목들을 16페이지까지 쓰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그거를 다 사진으로 일일이 찍어 놓으니까 막 1000장이 넘고 네. 그 과정에서 사진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답안지 다 완성하고 나면 그 페이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에 보통 내가 쓴 답안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좀 더 생동감 있게도 움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책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일종의 약간 유튜브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좀 감상을 하면서 이것은 유튜브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잘못 썼구나 이런 걸 또 책에다도 네. 필기 가필해놓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동영상으로. 되게 저도 획기적이면서도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멘탈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솔직히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합격권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 강사가 보기에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소수점 차이로 안 됐을 때 그땐 내가 무슨 문제일까라고 하는 원인 분석도 잘 되지 않는 시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합격권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 일부만이 결국에 합격을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된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해요. 네. 일단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네.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면 저는 결국엔 시험 날에 네 권의 답안지는 제출될 것이니까 네. 좀 도망치지 말자고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소수점 차이로 그 헌동을 떨어져서 좀 11월, 12월 이때 마음을 다잡는데 좀 힘들었는데 그쵸.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막 가족분들, 지인분들은 내 시험 결과만 보고 저를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죠. 좀 안 좋은 결과가 받고 나서 되게 엄청 힘들고 아무와도 보고 싶지 않고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내 지인들과 부모님이 뭐 나를 또 아끼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네.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려고 하셨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내가 떨어진 거는 그래도 어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결국 목표는 그냥 한 줄이라도 그냥 더 잘 써보자 약간 네. 이런 목표로 도전하기를 네, 결정했으니까. 다시 도전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유지를 하고. 하지만 그 1년을 더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고 그때 흐트러지지 않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험생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부하다가 언제든 지칠 수 있고 힘든 어떤 슬럼프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제가 그동안 지금 쌓아왔던 뭐 답안지 같은 네. 거나 아니면 책에 필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통화 스터디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치열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좀 눈으로 좀 가시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을 많이 못 만나긴 했지만 언제나 이게 저를 또 수험 기간 동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버텨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한 시간 뭐 비용이 많지만 그쵸. 결국에 다 그 그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쵸. 시간이 또 합격하면은 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결국 기존에 알고 있던 내 지식은 다 덤이고 이제 네. 언제나 생동차처럼 처음 마음 먹었던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한 줄이라도 더 잘 써보자. 결국 답안지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오늘 내가 할 일이다.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면 네. 좋겠습니다.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획기적인 방법과 꿀팁들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